다음 주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경제 이슈는 단순한 뉴스 소비 수준이 아니라 내 자산과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환율,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 여부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이는 곧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보다 방향성의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가 되며, 특히 레버리지 투자나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포지션은 예상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최근 원화의 약세 압력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자금의 유입 유출 구조와 직결되며, 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뉴스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이는 다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진 개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비용 구조가 어떤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수익률보다 생존이 우선이며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분산입니다. 특정 자산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방향성이 틀렸을 때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식, 현금, 달러 자산, 실물 자산 등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해석 능력입니다. 같은 금리 동결 뉴스라도 시장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시장 기대 대비 결과이며, 이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후 수익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는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구조를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는 것이 향후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경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며, 다음 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